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탄핵날 뵙고 또 이렇게 새 세상이 올 것 같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을 여쭈려고 모셨습니다. 만들어야죠, 새 세상을 저희 손으로. 탄핵 요정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요정? 두 분 다 함께 저희 그날의 영광을 함께 했으니까요. 이렇게 저 넙대디한 요정이 있어요. 아유, 요정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네, 아니 지금 뭐 종식되지 않은 내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짚어야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어제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 신용환 교수님이 또 그쪽 사정이 밝지 않으십니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저도 안철수냐 나경원이냐는 근소할 걸로 보고 나경원을 좀 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룰에 이제 이번에는 일반 여론 경선이라서 일반인이 좀 들어오지만 결국은 이제 훈련된 당원들만이 답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뭐 안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뭐 봉숭아 학당이고 코미디 빅리그 A팀 B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코미디 빅리그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A팀 B팀을 나눴는데 하나가 뭐예요? 청년 희망조였고요. 하나가 사회통합조였어요. 그랬죠. 청년과 희망이 안 보이는 바퀴와 바퀴벌레가 보이는데 무슨 청년 희망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완벽한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무슨 미래를 얘기를 합니까? 뒤에 태행하는 얘기만 했잖아요. 서로 바짓가댕이 잡고 기승전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구호가 지금은 이재명이죠. 기승전 이재명 하니까 지금은 이재명이죠. 사회통합이요. 최고의 사회 갈등을 유발한 집단이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이 팀 이름을 사회통합이라고 져놓고 기승전 이재명 바짓끄레기를 또 잡고 허리춤까지 잡아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출발 그 자체가 보여준 게 바로 자기들이 가치 철학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한 집단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4강이 결정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4명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저 4명의 후보가 올라갔을 뿐이다.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경선이 아니라 자뻑 경연장이다. 아이고. 그런데 자뻑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좀 터무니없이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드럼통이요? 드럼통도 그렇고 뭐 갑자기 그냥 남해당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꼭 예비군 훈련하면은 자기 동네 가서 줄 안 서고 남해 동네 가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인원수 이래 체크하잖아 그 장교들이. 한 명이 남어. 모자라서 난리 나는 경우는 많은데 인원이 남는 경우는 없거든. 이상하다 보니 저쪽에 어리버리한 놈에 어디서 오셨어? 그러니까 저 무슨 동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글로 가 해가지고 이제 내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기 뭐랄까 산불이 나가지고 난린데 그 후속 대책하기도 바쁠 건데. 지금 특별 재난지역 선포한다 그러고 예비비 투입하는 판에 지자체장이 휴가를 내고 나오지를 않나. 이철우 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줄을 잘못 쓰거나 남의 동네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뻑이 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정리는 좀 됐다. 정리는 좀 되고 나머지 이제 중증이 남아 있다고. 총평을 여쭤봤더니 오늘 전반적으로 신랄한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는 칼라 텔레비전이겠죠. 그런데 반대는 AI와 로보틱스와 ICT, IoT 최첨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태행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볼 게 없는 거죠. 하이힐이 아니라 뭐죠? 그 키높이가 어떻다, 고정 속옷이 어떻다.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경선할 때 토론과 그 서로 이제 화기애애하게 격려하면서 나오는 12분씩 이렇게 시간을 주고 연설하는 걸 보면 전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활 속 삶의 질에 대한 거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란 말이죠. 뭐 평균 연령이 어떻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들 주장대로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또 가슴에 있는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뭐 박정희 동상 밑에 가서 뭐 막 이렇게 흉내내고 뭐 코스프레 막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미래로 퇴행을 했죠. 예. 저 과거로 퇴행을 했죠. 신영관님이 나는 김종대 선배야라고 댓글 다셨는데 혹시 신영관님 의원님 아십니까? 글쎄 아니 신영환 교수하고 어떻게 되는 분이란 내 이해가 가는데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충청도의 힘입니다. 김종대, 신영환 두 분을 반겨주시는 댓글도 달려 있고요. 예. 또 구독자 수 늘면 기사님이 청기 누설하십니다라고 이 코너의 성격을 알려주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누가 제대로 통찰력 있으시네. 이제 저기 많이 성장했어요. 네. 지금 58만 4천 명. 이제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1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아니 기세가 나쁘지 않아요. 오. 이런 유튜브 채널 거의 없어요. 이 군사 전문가가 나오는 이 기세라는 단어는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기세, 형세라 그러는데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형과 세요. 예. 형이라는 거는 이 부대 진용을 제대로 갖췄느냐, 오. 이 꼴을 제대로 갖췄느냐고, 세는 뭐냐 하면은 그걸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오. 그래서 형과 세를 합쳐서 형세라 그래. 예. 그래서 형세 편이요. 우리는 이걸 합쳐서 쓰지만은 형을 잘 지키다 보면 세가 부족하고 예. 세로 막 밀고 가다 보면 형이 흐트러지고 네. 오. 이게 지휘의 예술이거든. 이걸 예. 균형을 맞추는 거를. 그런데 이제 시사인 유튜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기세가 좋고 모양이 나오거든. 예. 요 두 가지가 형세 편에 의한 어떤 유튜브에 하나 그걸 갖춘 모범? 거예요. 예. 사례? 모범이랄까 전형이랄까 이런 어떤 겁니다. 야. 예, 요건 기세 좋으실 참고하시면 때 저 김종대 TV랑 단일화 협상 한번 하시죠. 단일화 뭐 밖에서 협상이요? 맨날 못 푸는 단일화? 한덕수 이런 단일화 재미없는데. 예. 아니 이 국민의힘 4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100% 국민 경선인데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이 응답했을 거예요. 그래가 이제 두 번째 2차 경선부터는 50대 50, 그렇죠.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무당층 50. 예. 역선택 방지안 하면 다 당원 투표야 뭐 그렇게까지 되면은 그러면데 공교롭게도 4명인데 2명이 반탄, 2명이 찬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균형은 맞은 것 같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탄핵이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이게 이런 의제가 이번 될 대선은 수밖에 없고. 모든 의제이죠. 예, 그런데 당원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반탄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또 TK 엄청 내려갈 겁니다. 네, 아. 예, 그쪽에다가 지금 자꾸 콜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문수, 홍준표한테 조금 무게를 두고 싶은데. 탑2는 그렇게 예. 될 것 같다. 그런데 김문수하고 홍준표 중에도 한 명을 꼽으라면 예. 김용남 의원은 홍준표를 꼽고 예. 저는 김문수를 꼽아요. 그래서 어제 MBC에서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어제 봤습니다. 예. 예. 형과 새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형과 새 중에서 새는 홍준표가 좀 더 낫고요. 형은 김문수가 나은 상황이죠. 예, 지금. 이거 멋있어. 나옵니다. 야. 이게 상당히 퀄리티 있는 평론이야. 진짜 평론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건 손자병법 철학대로 지금 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고 눈으로 확인했던 그 숫자로 한번 예. 왜 저도 김문수를 꼽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2021년 10월 15일자 57만 약 58만 가까이 되는 그 당원 명부입니다. 그걸 누가 누구에게 제공을 해서 여론 조작을 했네 만에 나오는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제 단독해서 나왔던 게 신천지 누구 양심 고백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지금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집단적으로 9월 15일 날 38만 당원이었다가 예. 10월 15일 한 달 만에 20만 가까이 늘어서 57만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특정 보다 약간 적어요. 그러네요. 저희는 곧 60만 됩니다. 형과 그때 새가 좋으니까. 57만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특정 종교가 무더기로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합 빌딩 7, 8, 9, 예. 10, 11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층에서 그들과 이제 집중적으로 그걸 교류하고 했던 하면서 이제 저희가 오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저희가 구두상으로 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양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5대5 지금 파이널로 갈 때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에서 이제 2명 추리고 이제 1명 추리는 건데 어쩌면 뭐 과반이 넘는 다음 한 변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쉽진 않겠죠. 58만 1대 어땠냐면 홍준표가 일반 5대5 일반에서 10.6을 이겼는데 여기서 왕창 져가지고 압도적으로 졌어요. 예. 그러고 또 한 가지가 57만 중에 TK 부울경 소위 영남권이 50%가 넘어요. 당원 숫자가. 그래, 맞아. 결국 거의 다 거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영남권에서 모든 걸 거의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예. 자체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서문시장이다 칠성시장이다를 또 자갈치다를 무작위에 갈 수밖에 없는 당원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요번에 이제 그 라인에 서 있는 의원들 숫자를 보세요. 의원들이 지역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하고 해서 물론 요즘은 누굴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 표현을 해도 암암리에 해도 당원들이 수준이 다 높아져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찍긴 하는 예. 거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죠. 그럼요. 특히나 예.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도 또 이렇게 다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강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당원의 구조가 현격하게 바뀌지 않았다. 영남의 당원이 편중돼 있다. 근데 하필 영남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 전 대표였던 한동훈 이런 사람이 배신자론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원튼 원치 않든 옳든 그르든의 문제 가치 평가가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배신자론 한복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과 홍인데 새는 이제 분명히 홍이 세졌는데 몇 가지를 계속 지금 어떤 그 갈라치기를 하면서 진영 대 진영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명태균 이런 것들을 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다 홍준표 피해가잖아요. 그냥. 그죠? 이게 그런데 이제 기세지. 예, 네. 기세로 그냥 몰고 가죠. 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서는 알고 있다. 아. 그는 이제 형에서는 알고 예. 있는 거죠. 오.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안철수가 들어왔다는 게 그러면 예선전에서 김문수에게 쏠림이 좀 더 있었을 거거든요. 등수는 발표 안 하고 퍼센트 예. 발표 안 하지만 대략 어떻겠다가 좀 느껴져요. 제일 불의의 일격을 받은 분은 사실은 한동훈이죠. 나경원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전선이 구도가 1대 3으로 3대1이니까. 극명해지는데 예. 2대 2가 되면서 이제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그리고 TK에서의 그런 정서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수가 좀 더 우월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당원들은 나중에 저는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예. 그런데 당원들은 은근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한덕수 씨랑 단일화를 합친다. 그 이야기로 홍 넘어가야 그다음에 됩니다. 한이 예. 절대로 단일화를 하지 않아요. 저 같아도 안 해요. 예. 홍하는 하지 단일화에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다. 아예 안 한은 한다. 아예 안 하고요. 예, 예. 홍도 이미 선포를 했어요. 예. 저도 그 선포하기 전에 미리 답을 했고 안 한다. 그건 당원 당규에 규정에 답이 있어요. 전권을 갖게 돼 있고 어게인 2017, 2017년에 이미 홍준표는 24%를 얻었고 떨어져서 바로 당권에 도전해 당대표가 된 경험이 있어요.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그걸 놔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한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보이는 김문수에게 당원들이 좀 더 투표를 할지 모르겠다. 예. 결론은 김이 그런 면에 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좋습니다. 당원들의 선택. 예. 그러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근데 아까 뭐가 노컷뉴스 나왔어요? 이야기 그 신천지 국민의힘 책임당원 조직적 모임 양심선언 보도를 언급해 두 분다 가짜 주셨는데요. 뉴스예요?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할 것이고 언중이 제소 방침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입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저는 말씀드리고요.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일단 아까 예, 우선 보도가 기사는 나온 건 봤으니까. 사실이니까요. 네네.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부인하고 좋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한덕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은 확실히 국민을 어떤 그 무대로 한 전략적 행보가 안 되고 항상 자기들 내에서 이 영역 싸움을 하는 전술적인 수밖에는 구사를 못해요. 한덕수가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빅텐트 구상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거의 영토를 잃었으니까 한덕수가 어쩌면은 그쪽에서 좀 표를 벌어와서 나중에 합치면은 외연이 확장되는 빅텐트가 가능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가 중도층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병렬적으로 여론조사라면 국민의힘 경선표를 깎아먹고 있더라고요. 쪼개고 있죠. 특히 예. 한덕수를 집어넣으면 김문수 지지율이 20-30%대에서 10%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나눠먹기 자기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1+1은 원래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1+1이 1이야.
그 선수가 좀 이상하네요. 1+1인데 도로 1이요. 예. 이래가지고 이거는 뭉쳐놔 봤자 이 저기 뭐냐 그물에 그물이 돼 버려가지고 중도층 전략의 파산 상태입니다. 현재가 완전히 파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2차 경선에 들어가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선 치러보기도 전에 기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게 될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 당사자들만 이 사실을 몰라. 모르나요? 내일 모레 꼴가닥 숨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 부정한다고. 뭐 그 마음이 당 대표에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는 저기 뭐야 이번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이 중도층을 소구하고 이런 어떤 그 저기 저 뭐 빅 텐트인지 찢어진 텐트인지 모르겠지만 댓글창에는 내란 텐트라는 내란 텐트 예. 그 텐트 안에서 내란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대놓으니까 이런 찢어진 텐트는 바람 한번 불면 휘끄덕 날아가. 네.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 1 더하기 1이 0.8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빅텐트는 제발 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여러 개 쳐놓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안 날아가는 텐트도 있거든요. 제발 크게 쳐서 한 번에 다 지금의 이재명 후보의 기세로면 한 방에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농담인데 일단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한덕수 내란대행이 결심을 굳히는 날은 5월 3일 날 저녁이다. 그 전에 못한다. 물론 뭐 시한 사태가 5월 4일까지죠. 제가 몇 가지를 맞추기도 했지만 뭐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 신용한테 예언 나갑니다. 5월 3일 저녁이다. 그리고 그날 사퇴할 것이다. 오늘이 22일입니까? 확률로 보면 출마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날 결심을 하고 그날 결심을 할 수 있는 날은 그날이다. 그런데 굳이 출마를 하느냐 아니냐를 단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제가 대선 한복판에서 띈 정무적 감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지지율 좀 전에 김종대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요? 김문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등장한 뒤에 물론 이제 골고루 좀씩 뺐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수 지지율이 훨씬 떨어져 있죠. 그렇게가 이제 일종의 그렇다면 보완제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성격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완제는 원래는 합치면 시너지가 왕창 나야 되는데 왕창 날 정도의 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100번을 양보해서 2016년, 2017년에 반기문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6개월 이상 1등을 했어요. 지금 제대로 1등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도 1등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자 당원 당규에 보면 국민의힘은 전권을 갖게 돼 있어요. 되는 순간 바로 홍준표가 그걸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같이 몰려있는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배지와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계산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의 시계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당권에 가 있어요. 대선 자기들도 알아요. 해봤자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 방법으로 못 이긴다 하니까 테러 위협이다 다른 걱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지금은요. 김문수 후보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죠. 5월 3일 오후에 딱 발표 났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말할 것도 없죠. 단일화 안 하면 출마 못 합니다. 왜 해요? 본인이 그리고 출마해도요. 국민의힘 후보를 못 이깁니다. 막상 단일화를 안 하고 출마했다고 하면 못 이겨요. 그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됐어요. 그 전까지 단일화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 표를 더 얻어서 됐다 쳐요. 딱 된 순간 요 말만 해도 출마를 못 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참모들과 회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 요 말만 해도 한덕수 결정 못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된 사람이 그 정도 말만 해도 한덕수는 이유가 결정할 수 있죠. 없다. 회의를 하는 순간 원외 위원장들이 바로 피켓 들고 나와요. 우리 뭐 80만 몇만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거냐. 몇 년 전통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허수아비냐 핫바지냐 하면서 막 들고 나옵니다. 왜요? 이들의 지금 줄 서 있는 상당수가 원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와 있는 의원들의 구성을 보라고 주요 인사들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발표돼 있는 사람들. 박수영 의원 있죠. 어디 관심 있어요? 부산이죠.
지자체. 시장 선거 말씀하시는 김재원 씨 거죠? 어디 관심 예. 있어요? 지금 비어 있는 자리 있잖아요. 빈집 털러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대구시장 거잖아요. 선거. 예. 대구시장.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주요인물 대보세요. 장동혁 씨 새로 갔죠? 어디 있어요? 충남지사. 다 지방선거 그러니까 저 당권과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모든 염두에는. 시계가 맞춰 있어서 만약에 그날 저녁에 참모들하고 회의하죠. 요걸 윤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미리 단일화를 위해서 인사 알박기를 해놨다. 김문수 진영에 다 친윤 인사들이에요. 그렇죠. 알박기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죠. 딱 되는 순간 바로 빛의 속도로 표변한다. 윤 김에 대해서 손절 들어갑니다. 아주 냉혹하고 기회주의적인 이 정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어떤 그 계산법인데 이게 손자병법에 이 저기 기정편이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칙대로 싸우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싸움은 원칙 있게 싸우되 이것만 갖고 모자라서 마지막 승리는 변칙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심오한 말 아니야? 그랬는데 메모하겠습니다. 예. 원칙으로 싸운다는 거는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놔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경선한다. 이건 원칙이 아닌 것이에요. 예.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이 왜 있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빅텐트를 치고 하든가. 이것도 선거법으로도 안 되는 아주 그 기상천외. 그러니까 저기 변칙으로 싸우고. 거꾸로네요. 예. 그 다음에 원칙도 나중에 없긴 해 보입니다만은. 변칙으로 계속 가려고 안 되니까 당원이 핫빠지냐? 무슨 단일화냐 하고 나서 원칙으로 진다. 원칙을 갑자기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 순서가 바뀌고요. 예. 이 순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망하는 판이에요. 거기에 망하는 판이에요. 손자병법의 최고의 전법의 최고 상단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제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죠. 엄밀히 보면 칼집에 칼을 안 꺼내고도 이긴다 이런 건데 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말 가장 좋은 전법이 있습니다. 피말리고 약 올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진짜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 한덕수 탄핵해라 최상목도 탄핵해라 막 했잖아요. 맞죠? 정말 저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탄핵 마려워 죽겠죠. 이완주 씨 거 이렇게 딱 저기 되면서 바로 본인이 탄핵 당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약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약 올리는 주체가 또 등장한 거예요. 본인과 같이 단일화를 할 대상들 국힘의 후보도 딱 되는 순간 약 올리기 시작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그날 저녁만 끌어도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정쩡하게는 못 나간단 말이죠. 나갔다가 완전히 세되는 수가 있어요. 왜 세가 완전히 되느냐. 나가는 순간 대다수의 중도 국민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민주 시민들에게 기회주의자 심판인데 그동안도 안 그래도 매수된 심판 내지 오염된 심판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걸 그 막중한 심판의 책무를 때려치고 링 위에 올라갔어? 이런 기회주의자 이러고 있는데 출전도 못해. 사실상 막상 단일화도 못 해봐. 완전 세대는 거죠. 세대는 거지. 진짜 조금만 시간 끌어도 못 한다니까요. 댓글창에 완전 과학적인 분석 두 분이 대단하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술적인 중이고요. 분석보다는 좀 더 나은가요? 아이 그럼 주술 무슨 뭐 무속 그거보다야 그 고전에 입각한 우리 해설이 낫지. 또 국힘 내부 상황들을 또 잘 분석해 주시고 또 고전의 베이스를 오늘 두고 들은 이야기해 주술적인 얘기 하나 저 농담인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 주신 저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최 여사가 한덕수 총리 한덕수 사모가 이제 설이죠. 웃자고 이제 하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 굉장히 이제 김건희 둘이 이제 무속에 어쩌다 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는 그 무속인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인 무속인이 있나요? 외국이요. 이거 널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국가까지 말씀드려요? 어느 나라 언어로 C로 하는 시작하는 국가예요. 중국어. 뭐 차이나, 칠레, 캄보디아. 캄보디아. 그보다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캐나다인가요? 그런데 하여튼 용하다고 평소에 믿는 원래 이제 이분이 믿는 용하다고 하는 도사는 역삼동에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저기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부고 기사까지 뜰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네, 뭐 권총 얘기 있고 왜 헬기에서 뭐 코타키나발루 산 뭐 해서 누구를 찾아갔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용한 분에게 물었는데
계속해서 갸우뚱갸우뚱 확답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해요.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해외에 있는 무속인이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말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높은 그래서 이야기가 한참 있다. 웃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점심 때 한참 웃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웃고만 넘어가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뭐 건진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건진이라는 사람도 무속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정권의 핵심 비리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수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용환 교수님 캠프 시절에 건진의 영향력을 좀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건진이 이제 이렇게 그 후보 등을 치면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그게 여의도에 있는 대합 빌딩 11층입니다. 예. 그 장면으로 제가 영상으로 하고 제가 근무했던 그 사무실 구조랑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화들짝 놀라서 소위 네트워크 본부라는 거를 해체한다 이렇게 예.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체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형식은 해체할 수 있지만 예. 사람들은 다 남아서 어딘가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움직인 것이고 제가 이제 공개했던 것 중에 N1번방부터 N120번방 그 이재명 당시 상대 후보의 흑화, 예. 악마화를 여론이 지나서 완전 전환했죠. 흑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팀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걸 유포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오다 나온 거에 오마이 등등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게 이렇게 유추되는 멤버들이 있어요. 예. 그 톡에 들어와 있는 제가 톡을 공개를 했죠. 예. N 그 20번 방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들어가 있잖아요. 오 시장도 들어와 있는 방도 있고 물론 본인들은 이렇게 해명을 했죠. 남들이 초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 뭐 글을 남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본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예. 어쨌든 내용은 그런 다 해명 김경수 지사도 했지만 결국 유죄받지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천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올 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압수수색 구속 이런 때에 영매라는 표현을 쓰죠. 건진이라는 사람이. 영매라는 신천지 표현을 건드리지 쓰면서. 말라고 네네. 영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그러면 최근 어젠가 뉴스에 또 누가 뭐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하는 예. 얘기 나오잖아요. 통일교.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매라는 그런 구조 하에서 제가 이제 제 수기 노트를 몇 군데 이제 방송에서 다큐 방송에서 공개를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건진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 등장합니다. 김 여사 어떤 얘기 나오고 이게 제가 여기에 메모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전략회의 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써놓은 거죠. 당연히. 일일이 모든 회의를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은사 방문, 예. 단양 구인사 방문, 천태종의 본산인 단양 예. 구인사 방문 이런 건 뭐겠어요. 그다음에 여의도 순부금교회 뭐 이런 데 방문 이게 뭡니까. 무속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그 당시 MBC에서 저 스트레이트인가에서 뭐를 그랬죠. 하려고 윤석열 후보 검증 준비하는데 관련해서. 막 방송금지 가처분 막 예. 이런 걸 걸고 저희가 전략회의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런 때 소위 정통 교단이나 종교들 이런 데를 가서 뭐 성경책을 어디에 끼고 또 큰 스님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정통 종교나 교단도 하나의 활용의 대상인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신심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예. 관련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한 건진의 사람. 역할이 뭐냐요. 건진의 나중에 이 2022년 집권 이후에 가을에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8월 9월 달쯤에 대통령실에서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 예. 공문 보낸 거 들어보셨죠? 예. 그때 등장하는 경고했죠. 두 사람의 예.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봉은사랑 직결되는 사람이에요. 음. 이들이 여러 가지 뭐 뒷돈을 받고 뭐를 뭐 인사 뭐 이런 거 하고 다닌다는데 기업들 그게 당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 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그 두 사람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을 하고 그들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기업에 왜 공문을 보냅니까? 조심하세요. 알아서 네, 조심하라고. 알아서 조심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때 그 공문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 건진과 그 유명한 봉은사와 직결되는 분이에요. 오. 자, 이미 그러면 그럼 정권 초부터 이것은 이제 시그널이 울렸던 거네요. 알람이. 그 김건희가 봉은사 그 관음상 앞에 가서 하는 거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연출 장면 같잖아요. 그럼 그런 연결은 누가 했겠나라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 이제 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그러니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삐끼야. 브로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무속과 종교 유사 종교를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아. 이걸 알아보는 사람. 예, 예.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는 형이상학세계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하고 다 연결을 짓고 본인이 허브 역할을 하겠다. 야.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권력에 대한 이게 패스트 트랙. 하나의 권력에 대한 접근의 패스트 트랙을 구성해내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모으면 거니까. 목걸이는 근데 그러면 왜 받은 거죠? 기도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 돈이 있어야 되나? 예. 기도비. 6천만 원짜리 뭐래요? 목걸이도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아니 검찰에 그거는 진술했다는 거 김건희 아닙니까? 전해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잃어버려 그걸? 그 다이아 목걸이라며.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나토 순방을 따라갔을 때 이제 했던 목걸이도 재산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죠. 예. 예. 수사할 게 요거는 이제 많습니다. 최재형 목사 같은 분이 안 계셨어. 그래가지고 못 찍어놓은 거지. 아, 그 당시에 전해줄 때 찍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런 거 좀 단단히 해놨어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런 게 없어도 검찰 수사력이라고 하는 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것도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재미난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요. 그 원래 코바나 콘텐츠 자리에는 B 투자회사가 입주해 있었어요. 코바나가 원래? 빠지고 이제 예. 한남동 관저로 김건희가 가면서 그런데 그 투자회사 뭐 저도 내용을 압니다. 그 김건희와 직결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한남동 관저에서 빠지면서 이 코바나 콘텐츠 자리에 입주했던 그 투자회사가 빠졌어요. 경호처에서 6개월 단기 계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뉴스에. 그건 바로 코바나 사무실 바로 맞은편 사무실입니다. 아. 근데 코바나가 크지 않아요. 실제 평수가 우리 일반 이렇게 한 평 두 평 하는 평수로 했을 때 19평쯤 될 겁니다. 대략. 이렇게 아주 뭐 큰 사무실이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움직임으로 보면 대략 김건희가 그리 출근하겠구나 하는 움직임들이 어제 오늘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 김건희 씨가 사무실 출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뭔가를 하는 준비하는 걸로 것 짐작이 되는 아. 그런 그러니까 집에 있긴 답답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는 없고 원래 아지트에 가서 예. 여기가 더 편안하다. 일도 좀 보고. 검찰 수사 대비인가요? 변호인 선임했다 이렇게 나오긴 그렇지 이제 하던데요. 외부 인사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뭐 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예. 드네요. 그래서 김건희 씨 그걸 움직임이 고려해서 포착된다? 경호도 바로 맞은편에 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으로 올라가는 건 그때부터는 예. 엘리베이터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경호가 일반인이나 철저하다. 다른 보완이 되어 일종의 있다. 뭐 잡상인류가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경호되는 거는 코바나 왔을 때랑 지하를 활보할 때 그때가 이제 주로 경호 대상인 거잖아요. 예. 그렇지. 네. 아. 야, 그러니까 또 코바나에서 휘젓고 다닐 모양입니다. 그 아크라비스타 지하 상가를. 요전에 윤석열도 거기 휘젓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경호원과 함께 지나다니는 사진을 포착돼가지고 보도된 바도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뭐 정말 끝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안 시키고 밖에 풀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를 들어 그 서울 근교로 간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양평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뭐 양평, 뭐 예. 양수리 여러 설이 나오는데 예, 그거는 예. 뭐 아직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근교는 뭐 여러 대상을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게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근교로 가느니 그냥 바로 저 국립대학으로 잘 경호 잘 써주잖아요 국립대학에. 예. 재워주고. 네. 빠른 재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 특히 지기현 부장과 관련된 논란도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비공개 출석을 한다더니 뭐 촬영을 불허한다더니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재구속이 되면 될 텐데 그럼 좀 저희 윤석열 재판 이야기로 옮겨가서 월요일에 또 윤석열 2차 공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또 지금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1 특전대대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어서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간부사관 출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병사로 입대해서 예. 부사관으로 진출했다가 거기서 장교로 간 거예요. 오.
이런 걸 옛날엔 갑종이라고 불렀어. 예. 갑종장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갑종장교 하면은 이 군사 쿠데타에서 불멸의 이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기 12.12 당시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갑종 출신입니다. 서울의 밤, 네, 서울의 봄, 예, 예. 거기에서 계엄의 밤 나오는 그 헷갈렸습니다. 네. 영화의 주인공 장태환 사령관이 바로 갑종 출신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저기 김영태 지금 저 특전대대장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이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서 철수했고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면전에서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김영기. 예, 김영기. 예, 다른 분이죠. 네, 잘못 얘기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그냥 유도로 그냥 이렇게 한판승으로 그냥 매다 꽂은 거야. 눈앞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기 반박을 못했어요. 또 한 명이 조성현 예, 단장. 저 수방사 경비단장인데 이 사람은요. 저기 충남대 ROTC 학군 출신입니다. 오, 충청도의 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저기 저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랬죠. 예, 가서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들고 나와 이랬던 명령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서강대교 북단의 후속 부대를 진입을 금지시킨 그랬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고 여기 저 기재는 안 되는데 또 한 명의 또 우리가 숨은 영웅을 한번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기 대령입니다. 예. 예, 이분은 당시 계엄이 선포되고 특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문상. 김문상. 내가 오늘 왜 이러지? 김문상 대령인데 이 사람은 저기 특전사 헬기 진입을 막은 사람이에요. 공역 허가를 안 해준 거야. 네.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그래도 진입했다 그러면 격추입니다. 그래서 40분이 늦어진 거예요. 야, 정말 큰일을 한 3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상 대령은 예. 3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간부사관, 학군, 3사 전부 비육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특별히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리 원칙대로 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직업군인으로서의 상식과 보편적인 법검정을 가지고 그냥 임무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랬는데 육사는 초월적 집단이거든. 약간 엘리트 파벌주의가 있어서 다른 사고 체계가 있지. 원래 이 사람들이 군인의 정상적 사고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엄을 실패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김문상 대령은요. 작전처장이면 진급되는 좋은 자리거든요. 예. 3사 출신으로 저 자리까지 오려면 6사 출신보다 2배 이상 노력해야 돼요. 근데 계엄 끝나고 좌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3사 교무처장으로 지금 보냈는데 거기 군복 벗는 자리야 거기에. 지금 그렇게 나가라는 시그널을 그다음에 다른 6사 출신을 진급시켜버렸어. 아니 좋은 계엄에 자리로. 실패하고 그리고는 사실 파면당한 정권인데 아직도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육군 참모총장도 뭐 임명한다는 소리가 있고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예. 결국 육사들이 그 기득권을 안 놓으려는 흐름은 변함이 없다. 계엄 사태 지금 탄핵 사태 이 와중에도 이렇게 된 거예요. 김형기 그 대대장의 글을 읽으면서 일부러 통독을 해봤습니다.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고 제가 통독하는 목이 메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교과서에 이제 어떤 분들 뭐가 실리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옛날 뭐 당파 싸움 뭐 저기에 송강 정철 뭐 가사 이런 것들 외우느니 정말 그 전체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작가가 써도 이런 명문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거는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한 미사역구를 그게 쓰지 바로 않습니다. 군인의 글쓰기가 바로 그런 예. 거예요.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스타일이죠. 가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뭉클하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정말 우픈 것은 그러면 그 옛날 그 수경사 33 뭐 30 경비단들 하면은 날고 긴다 했단 말이죠. 그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정말 우픈 게 이번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5 경비단 101, 102 이런 데는 중요하지만 301 이제 저쪽 원래 있던 청와대를 지켰던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는 비육사를 보냈다. 뭐 이런 뒷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있네요. 오히려 그런 완전, 사람들이 지켰으니까. 우픈 얘기죠. 근데 아마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조성현 단장이 아마 굉장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명언이 나와 있잖아요.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죠. 영화에 아주 이제 명장면으로 나올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12.12도 말이에요. 원래는 반란군이 불리했다고 열세였어요. 예. 근데 노태우의 구사단 그 일개 연대가 행주대교를 넘어오면서 전세가 역전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막았던 서강대교를 게 정말 큰 거네요. 넘지 마라고 했던 거는 12.12 때로 얘기하면 행주대교에서 반란군이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시 결심지원실에 합참에 가 있던 윤석열과 계엄사령관 김용현이가 2차 3차 계엄을 분명히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용현한테 올라온 보고가 병력이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철수한 병력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명령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대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용산으로 쳐들어오거나.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용산으로 쳐들어올까 봐. 통해서 예. 내가 그 취재를 했는데 그 예. 증언이 일부 나오는데 예. 김용현은 그때 몹시 불안해가지고 총구리를 돌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 정도로 명령 없이 항명을 한 거야. 이 철수가. 이 정의로운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야 너네한테 오히려 우리가 총을 들이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느꼈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명령 없이 전투부대가 네. 작전 지역에서 빠져나왔어? 명령한 적이 없는데? 근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어? 문부시고 들어가. 법령식 가지고 와봐. 예. 시에 넘기면서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찍어 누르지. 밑에 병력은 안 따릅니다.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중간에 끼어버린 거야. 김용현이가. 예. 이런 상황에서 2차 3차 계엄을 이 사람들이 막은 거야. 와 진짜 큰일했네요. 그 자리에 현장에서 안 빠지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2차 계엄이 가능했던 건데 그 지시가 내려갈 법한 거고 2차 계엄 선포가 들어갈 건데 병력이 빠졌습니다. 이래되니까 그때 윤석열이가 이제 마지막에 새벽 4시경 돼서 무너진 겁니다. 이게. 드디어 포기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런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 우리가 왜 합니까? 그다음에 나 병력들 철수하라 그랬다. 그다음에 여기 하지 말라 그랬다. 이 이야기가 권력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그냥 항명이 아니요.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걸 알고도 항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영웅들을 우리가 이걸 귀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군 그러면은 이번에 엄청 계엄 세력 이렇게 해서 아주 참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지만은 살펴볼 게 있구나. 그럼요. 우리 군에도 희망이 있구나. 절망만 할 일이 아니다 지금.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기 대대장, 조성현 단장, 김문상 처장인데요. 특히나 조성현 단장은 헌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이 큰 울림이 되었고 말씀처럼 김형기 대대장은 이번에 형사재판에서 했던 마무리 발언이 아주 큰 울림이 됐으니까 꼭 전문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뭐 길지 않고요. 정말 교과서에 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왔지만은 육군본부에서 이제 새벽 3시에 버스가 2대 출발했잖아요. 계엄사. 그 버스 탑승을 거부한 장군이 있습니다. 와, 누구죠? 이제 M모 장군이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전역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이 심각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간부들 부장, 차장, 과장까지 소집이 됐을 때 나는 이 버스 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탑승을 거부했던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밟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비누설. 가만히 있어봐. 구독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이제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워낙 군사 전문가시니까 근데 제가 국방부 그 CIO 자문관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비원 벙커라는 데서 회의를 많이 해봤죠.
왜 용산에 간 그 부작용 중에 수많은 부작용 중에 아주 이게 윤에게 나쁜 부작용으로 미쳤을 거다 제가 생각하는 게 군에 안 가본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벙커에서 보시면 뭐 많이 회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미디어 파스처럼 초대형 스크린에서 뭐 최전방 어디 무슨 사격장 뭐 SJ 사격장 이런 거 있어요. 예. 최전방에 이런 데 하는 걸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압도되는군요. 지금 결과적으로 똥별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뭐 몇 개씩 주렁주렁 다른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그 다 시뮬레이션을 다 전투 시뮬레이션 막 진짜 우리 게임 뭐 이런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웅장해질 때가 있는데 진짜 막 실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연결해서. 그러니 이 사람이 야, 이런 별들이 다 나한테 충성을 맹세를 하고 그렇지. 앞에 막 가슴이 웅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업이 얼마나 됐겠어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이제 증인 3번을 나가서 이제 이 카메라 잡힐 때와 안 잡힐 때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를 보는 건 딱딱 자기 발언 때만 보잖아요. 이 뒤에 앉아 있으면 정말 그냥 속된 표현을 가관입니다. 지금 참모총장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 요번에 저 특전사령관도 비슷하고 예. 46기 47기들일 거예요. 47기 8기. 네네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고등학교 저기로 보면 이제 동기들인데 이 밖에서 생각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사성장군을 거의 군생활 동안 보지도 못하고 제대하고도 전역하고도 한동안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이 얼기도 하고 다 이런 거였는데 이들의 그 민낯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럴 때 나오면 참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졌어? 정말 뒤에 이렇게 막 꿀밤을 이런 마음이 들 어프 하고 있고 또 그 반란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리 막 개다리 떨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진실되구나 안 될구나가 막전 막후 그 막후에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진실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던 저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뒤에 딱 자기 발언 차례하면 그리고 관등 성명을 지금도 정확하게 돼요. 당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당한 모습과 이런 것. 근데 소위 이제 그 친위 쿠데타에 가담됐던 사람들 뭐 완전히 뭐 아이씨 그 태도가 완전 우리 학교 수업에서 불량한 태도들 카메라에 안 잡히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한심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지휘하고 최선봉에 섰단 말인가. 정말 막 화가 났습니다. 예, 사실은 이 군을 자기 개인에게 충성하는 군대로 만들고 싶어 했고 또 그렇게 만들었다는 착각에서 계엄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한 게 술판이 벌어진 게 작년 국군의 날 저녁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때 비상조치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 낮에 군인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충성하는 걸 다 보고 이게 당신 말한 가슴이 웅장해진 그 경험이 결국 계엄의 에너지로 구체화된다. 아이고. 이게 국군의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속 3년으로 돈 그때도 굉장히 냈다 버린 비판받지 거 아닙니까? 않았습니까? 왜 이런 걸 하냐. 그러면서 붕 띄워준 거야 대통령을. 붕 띄워준 거죠. 그리고 옆에서 설명한 장관 사령관들이 전부 육사요. 그다음에 육사 생도들이 와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얘들이 내 권력이구나. 이래 착각하니까 계엄도 되겠구나. 그래서 거라고. 그날 밤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김용현 곽종건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저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현이 여기에 앉은 장군들이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입니다. 아부의 극치를 달리는 표현이 나오고 대통령이 그날 비상조치권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 1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군인들하고 골프 쳐 군부대 다녀 국군의 날 행사해 이 에너지를 계엄의 에너지로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된 거죠. 참 여러모로 지금 새 정권이 오고 새롭게 세상이 바뀌고 나면 짚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군개혁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하죠. 이건 집권 초의 대형 아주 최우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번 내란은 기존에 이제 전두환 박정희의 쿠데타는 어쨌든 그 앞전 질서를 때려 엎으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였지만 이번 쿠데타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는 쿠데타였잖아요. 그러면 검경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여실히 봤잖아요. 검이 왜 감추는지 대충 다 거의 뉴스를 자주 안 보는 국민도 짐작을 할 정도로 그다음에 각 정부 부처
지금 내란대행부터 시작해서 또 예. 내란대행했던 최상목까지 등등등 각 부처 그다음에 군 내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바퀴벌레처럼 싹 들어가 있겠냐고요. 표가 안 나겠죠. 알 사람만 알고. 그래서 밸런스 게임에 바퀴 얘기가 나오는구나. 국민의힘 경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정말 6월 3일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체적 진실이 지연됐고 감춰졌어요. 그리고 예. 이미 상당수의 증거가 인멸이 돼버렸어요. 실체적 진실을 전체를 우리가 다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많이 예. 드는데 그래도 가능할 겁니다. 예, 6월 예.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 조성현 저런 어떤 대령 김형기. 김형기 대령 중령 예, 중령입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만 버티고 있으면 예. 가능해요. 예. 다 증언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저희도 예.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요. 김문상 대령 예. 처장. 예. 예.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야 될 이제 종식되지 않은 내란의 한 단면이 또 경호처 이슈인 것 같거든요. 또 신용환 교수님도 경호처 사장을 좀 밝으신데 지금 김성훈이 도대체 사의를 모르는 게 표명하고 뭐야? 모르는 게 없는 신용환 교수님. 아니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장관급 할 때 경호처 멤버들을 편하게 이제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죠. 일체 이제 뭐 내색을 못 하고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다 그들 중에는 다 김성훈 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존심은 이겁니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한다. 예. 이 자부심으로 온 거거든요. 그들이 예. 약 700여 명이 10년 뭐 20년 이렇게 이제 훈련 받고 오면서 예를 들어서 기본 지휘 체계가 어느 정도냐면 국가 요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 경호를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느 걸 보고 너 하지 마. 그럼 그 순간에 딱 총 내려놓고 끝이에요. 이런 게 다 체화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국가관 이런 걸로.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병이 돼서 무슨 저 이방원 뭐 태주 이방원에 뭐 무슨 가솔들 뭐 이거 하듯이 막 이렇게 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감이 많고 한데 제가 한 가지는 이건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HID 블랙 등등이 이제 저도 계속 제보를 받아와서 저와 이제 이광희 의원님에서 저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등등 더 하셨고 저는 일부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저에 대한 실명 직접 위해도 있었고 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께서 어디를 가는데 그 일정을 모르잖아요. 예선 전에는 일정을 다 밝히지 않죠. 본선에서는 일정이 완전히 오픈됩니다. 비공개 일정도 있고요. 꽤. 예, 뭐 비공개 일정이 있지만 본선에서는 거의 모든 일정이 오픈이 돼요. 그런데 그 공개되지 않은 일정의 지역 어디를 좀 피해야 된다라고 급히 제보가 온 게 있죠. 거기를 갈지를 아무도 어떻게. 모르는데 거기 목적지를 가려면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 국도가. 그런 이제 제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처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또 제보도 들어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테러 보면 위협과 관련된요. 예.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내란 세력이 어디까지 뿌리 박혔는지 저희 모르잖아요. 예. 얼마나 넓게 포진되어 있는지 솔직히 다 모르잖아요. 제일 어려운 위험한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본선 후보 되는 날부터 6월 3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6월 3일이 되면 어쨌든 국가 공식적인 경호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라도 여야 협의에 의해서 그건 아마 국회의장이 신청하면 되는 거 제가 규정을 찾아봤어요. 규정에 보면 경호처장 전결이에요. 다행히. 내란 대행이 전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란 대행은 자기만 경호해라 또 경호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결재를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처장이 지금 전결이니까 마침 이제 1, 2가 이제 지금 직무에서 다 아웃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여야 협의해서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해서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그 후보들 있잖아요. 그 정당의 후보들은 6월 3일까지 아주 강하게 경호를 저 원수에 준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갈등 구조는 이렇게 심화돼 있고 상대방은 정상적인 걸로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었지만 옛날에 뭐 청계천을 가면 세운상가를 가면 뭐 탱크도 만든다 이런 농담하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찰 경우로는 근접 경우, 근거리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원격에서 어떻게
저 트럼프 때 봤잖아요. 그죠?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거. 네. 예를 들어 그런 원거리의 위해는 막을 방법이 없다.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예. 요런 걱정이 하나 있겠죠. 예를 들어 김성훈 묻은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김성훈의 뭐 끈아풀이다라고 예. 그런 거를 이제 가려내는 것들. 그것만 성결이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경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대선 전국을 저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계엄 시에 군 경찰은 국회에 출입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뭐 또다시 계엄이 선포되는 상황 자체가 없어야 될 텐데요. 만에 하나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런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진행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로 뭐 준비해 오셨는데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또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4월 4일 정말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자인 또 주인인 주인공인 국민의 자리를 간신히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내란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지금도 내란이 진행형이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진정한 주권자 주인공의 손으로 그 내란을 척결하고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국민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날 6월 3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적당히 이겨서는 이들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투표율도 높이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그들이 도저히 꼼짝 못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씻겨 내려가질 수 있도록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자 어떻게 됐어?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에 빠지다 보니 신경을 못 썼는데 두 분의 이야기가 좋고 응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애정은 사랑은 가방을 타고 오는 게 아니야. 더 간편한 구독이라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내가 명품 가방을 바라지 않아. 꼭 눌러주세요. 네, 김종대 의원님을 애정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하셨는데요. 신용환 교수님을 애정하신다면 또 구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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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2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관천, 이지은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